안녕하세요. 회사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내부자 매도입니다. HLB 현재까지 공시를 보면은 내부자 매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제약 바이오들을 보면은 신라젠, 대주주들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 헬릭스미스,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 이렇게 회사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다른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내부자들이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HLB는 현재 증선위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HLB 내부적으로는 증선위가 몇 달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내부자들은 뭐 다 알고 있었겠죠. 그 와중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증선위에서 조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HLB에서는 소명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3000페이지를 제출했고, 내부자 매도가 없었던 것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아무 움직임 없이 착실하게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제약 바이오는 한번 해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약을 들여와서 시가총액을 계속 키우고 금감원에 적발이 되고 증선위에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사기였다면은? 그러면은 일단 내 돈부터 지켜야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지분을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갖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소설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알려진 사실들을 토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때 블록딜을 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그 참여를 안 했으니까 지분을 조금씩 덜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옵티머스도 이거는 완전 소설인데 사실상 현금화할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진양호 회장이 사지를 털어서 보존하기로 했죠. 그러한 구조들 전부 다 잘 짜맞춰 보면은 뭔가 이거 현금화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점은 너무 좀 소설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영상으로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기사 나온 거 있는 그대로를 다루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다 보면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전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이제 약간 소설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판단은 공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매수를 했다. 대주주가 샀으니까 뭔가 좋게 보고 있구나. 대주주가 팔았다.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뭔가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결말을 알고 있는 신라젠의 사례를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헬릭스미스는 내부자가 매도했다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신라젠은 매도했다라는 의혹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HLB 이와 관련해서 매도했다라는 의혹이 생길 만한 내부자 매도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리 알고 판 거 아니냐라는 의혹조차 제기가 안 되고 있죠. 왜냐? 판 사람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신라젠은 의심을 받을 만한 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9년 8월 2일에 팩사백 무용성 평가 결과 확인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요게 8월 2일자에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7월 8일자에 심연필이라는 분의 공시가 나와 있는데, 특정 증권 등의 소유 현황 16만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0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6만 주를 팔았는데, 요게 미리 알고 이 한 달 뒤에 요렇게 나올 거를 알고서 미리 판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판이 일어났죠. 그래서 2020년 7월 3일에 신라젠 전무이거든요. 주장하기를 정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금 납부,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한 것이지 정보를 알고 판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는 이제 48세인데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팩사백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7,777주를 판 게 아니냐, 이게 혐의를 이제 전면 부인했죠. 좀 억울하다는 거죠. 나 알고 판 게 아니다. 왜냐, 나는 연구개발 R&D가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정보를 얻게 됐는지가 특정이 안 돼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려면은 이 피고인이 어디서 그 정보들을 얻었는지가 특정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뇌피셜로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았던 주식 금액을 보니까 88억 원치, 그래서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자, 근데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시각에 봤을 때는
타이밍도 너무 절묘하고 7월 8일에 매도가 나오고 8월 2일에 무용서 평가 결과 나오고 조금 판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팔았고 굉장히 의심스럽죠. 하지만 1심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 의심이 있어도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였느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가 무슨 말이냐? 바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무정추죄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른 결과, 그것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팩사백의 중간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3, 4월에 만들어진 걸로는 부정적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는 일단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 R&D에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산을 측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접근했던 경로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부 사람이 보면은 의심스럽죠. 의심스럽지만은 법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또 이제 검찰은 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구형했냐? 징역 7년이나 벌금 200억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기로는 2019년 4월쯤에 임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팩사백 임상 중단을 발표 시점은 같은 해 8월이었다.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이유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 R&D가 아니라 예산 측정이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경제사정. 앞에서 봤듯이 세금이라 전세금을 마련해야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매매 패턴. 이거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급하게 밑에 시장가로 던지지 않았다.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젠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HLB나 신라젠의 다른 점은 HLB는 지금 증선이가 진행 중에도 이러한 건덕지가 생길 만한 그런 내부자 매도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서도 그런 의혹은 전혀 다루질 않고 있다. 그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